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중형 SUV 하이브리드는 제가 시승했던 차 중에 처음이 아닌가. 와.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리본카를 구독해 주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오면 당연히 연비 컨텐츠를 진행하리라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은 이 가을 연비의 계절에 어떤 차를 가져와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할 거냐, 저희가 뭐 다른 차량들의 연비 컨텐츠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 차는 언제 해주시나요? 이 차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들을 정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르노에서 새롭게 출시한 그랑콜레오스 차량입니다. 그냥 그랑콜레오스 아니고요, 그랑콜레오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이테크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구해서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랑콜레오스 중에서도 에스프리 알핀이라는 최고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색상은 세틴 어반 그레이, 이 그레이 색상의 무광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저희가 부산 모터쇼에 갔을 때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서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외관이나 이런 것들보다 연비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연비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엔진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 엔진은 1.5L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3단 멀티모드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동용 모터 100kW 그리고 보조 모터 60kW 이렇게 해서 총 시스템 합산 출력은 245마력을 나타낸다고 해요. 총 합산 출력이 245마력인데 이 차량의 지금 공차 중량은 20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1750kg이거든요 1.7톤에 245마력이라는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엔진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144마력인데 이 정도 덩치치고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장을 한번 보면 총 4780mm, 중형 SUV에 맞게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선택했고, 지금 보면 여기 245에 45R20 크루젠의 HP71 타이어를 끼우고 있네요. 크루젠의 HP71 타이어가 사실 구름저항 등급이나 이런 거에서는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연비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이 로장주 엠블럼이 되게 납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타자 같은 게 있는데, 옆에 보면 Born in France, Made in Korea 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만들어지는 거는 한국이라고 해요. 실제로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 부품의 비중을 전체 차체 부품 중에서 60%에 가깝게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ade in Korea는 맞는 거지, 국내에서 생산은 하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하이브리드 이테크가 딱 적혀 있습니다. 레터링이 있는데,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륜 구동은 딱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륜 구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0 터보 모델 가솔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공인 연비를 살펴보면 20인치 휠 기준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가 15km/L를 달성했습니다.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5.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찍었을 때 편도로 보통 약 380km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왕복으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760km고요 저희가 거기서 뭐 업무도 보고 뭐 이것저것 좀 하다 보면 총 800km를 살짝 넘게 주행을 해요. 특히나 이렇게 연비가 좋은 가을 계절에 이거 연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저희 지금 이 차량의 연료 탱크를 저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울 부산 왕복을 한 다음에 이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서 다시 풀로 가득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실연비, 트림 연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타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세분하고 1000원 마감으로 끝낼 겁니다. 이미 근데 주유가 많이 돼 있어서 한 번 딸깍, 두 번, 세 번, 세 번 딸깍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 다 됐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주유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자, 일단 계기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주유 칸을 보면은 지금 904km 주행 가능하다고 하고 주유량은 100%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 출발하기 전 세팅을 먼저 해야겠죠. 저희가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놓고 출발을 할게요. 근데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뭐 이래 막 드라이브 모드 되게 인상 깊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일단 에코 모드로 놓고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행 설정과 같은 운전자 보조는 따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에서 자동 차로 변경 보조 켜줄 거고요. 차선 유지 보조, 여기 모든 것들이 안전 관련된 것들은 다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것들이 조금 있죠. 주행거리 초기화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찍어야겠죠. 목적지는 리본카 부산 지점입니다. 4시간 15분이 걸린다고 하고 약 380km를 주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에어컨은 21도로 놓고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통풍 시트까지 모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지금 P단이죠. P단에서 제가 기어 노브를 하나 밑으로 내리면 N으로 갑니다. 이게 심지어 제가 P로 놓고 아래쪽으로 쭉 누르고 있으면 안 가요. 누르고 있어도 뒤로 안 갑니다. 파킹에서 뒤로 가려면 무조건 2번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R단으로 가려면 또 2번을 올려야 됩니다. D든 R이든 무조건 2번씩을 당기거나 밀거나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르노가 원래 이 기어 시프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럼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현재 도로 110km에 맞춰서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키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속도 설정이 딱 돼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에다가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동시키고 있는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보조 기능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스탑앤고도 다 작동이 됩니다. 최신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이 작동이 되려면 시속 65k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자, 자동 차선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자동 차선 변경.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동 차선 변경이 왼쪽에 있는 이 컬럼을 전부 다 내리거나 전부 다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딸깍하면 3번 점등이 되잖아요. 그 3번 점등을 하는 그 정도로만 내리면 자동 차선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1차선으로 진입. 차선 변경 진행 중 주의하여 운전해 주십시오. 뒤쪽에서 차가 좀 빠르게 온다거나 이러면은 차선 변경을 포기하고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아주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된다고? 주행 보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보고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주행 성능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주행 보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남은 거리가 한 209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70km를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주행을 했는데 평균 속도는 84km/h라고 해요. 자, 그럼 연비는 잠깐만, 이게 맞아? 연비가 19.2km/L가 나왔어요. 아니,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심지어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77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5에서 90% 사이 정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연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연비가 이렇게 많이 잘 나올 수가 있지? 뭐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이런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들 저희가 서울, 부산 왕복 주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 차량들 저희가 연비 테스트 했을 때 보통 한 15에서 16km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지금 트립 연비만 놓고 봤을 때 리터당 19.2km면 연비로만 따졌을 때 중형 SUV들 중에서 가장 연비가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하지만 얘는 1.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하는 건 똑같지만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애들은 보통 44kW급 아니면 좀 더 많이 가봐야 한 45, 46 요 정도 급의 모터를 사용하지만 얘는 100kW급 모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비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서울에서 벗어나서 영동고속도로 탈 때는 제한속도가 100km잖아요 100km 탈 때는 거의 뭐 리터당 20km 찍을 기세로 이렇게 연비가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시속 110km 제한고속도로가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연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비의 계절 가을이라지만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게 맞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차량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서울을 벗어나서 문경까지 오는 동안 엔진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 순간을 저도 그렇고 조수석에 있는 우리 PD님도 한 번을 못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를 운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약간 울컥거림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승차감도 훨씬 좋다고 느껴지게 되고, 또 모터로 구동되는 것과 엔진이 동시에 구동될 때에도 유연하게 구동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거슬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엔진 출력에서는 생각보다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시속 100km 이 정도 수준까지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동용 모터 중에 100kW급 모터가 있잖아요. 100kW급 모터는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30마력에서 140마력 정도 사이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1.5L 터보 엔진이 140마력이 나오는데 모터조차도 130에서 140마력이 나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출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론상.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 모터로 구동할 때 생각보다 토크감이 좀 세게 붙어줘서 경쾌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동용 모터의 출력이 한 40kW로 좀 낮다 보니까 내가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는다고 하면은 바로 엔진이 켜지면서 엔진으로 구동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지만,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엔진 뭐 굳이 써야 돼? 뭐 모터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모터 출력으로 쭉 밀어주는 듯한 그런 경쾌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시속 100km까지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속 100km를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출력의 한계가 느껴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속 110km 제한속도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 그러면 보통 110 이상의 속도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엑셀을 좀 더 깊게 밟아서 좀 오래 기다려야 한 120, 130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회두성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인치 휠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 HP71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 타이어는 사실 연비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차감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쪽 타이어지 스포티 주행을 위해서 제작된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약간 코너링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타이어가 먼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좀 더 썸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를 장착해주면 이것 또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 보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라든지 차선 중앙 유지 보조라든지 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운전자한테 안도감을 주게 만드니까 내가 이 주행 보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만족스러운데 살짝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주행을 하다가 보면 앞차가 저 멀리 있다가 어느 정도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차와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속을 하는 방법이 가속을 살짝 했다가 끊었다가 가속을 살짝 했다가 끊었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택시 같은 거 타다 보면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스터에그 같은 거를 하나 찾았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잘 봐주세요. 이 자동차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가 엑셀을 밟으면 니트로가 켜집니다. 부스터가 나가요. 오, 이런 이스터에그는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놨지?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나 서스펜션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약간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선호하거든요. 롤링이나 피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전반적으로 약간 단단한 성향의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단단하다고만 해서 뭔가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걸러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가벼운 요철이나 범프 구간에서는 실내로 충격이나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을 잘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지금 창문을 열면 이중 접합 유리를 채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닫으면 이 정도로 소음을 잘 억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억제한 게 아니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조차도 잘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잘 차단하는 덕분에 내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뒷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행 질감,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행 보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웰메이드 중형 하이브리드 SUV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100 중에 95는 잘하는데 한 5% 정도 요만큼 살짝 아쉽다는 거지 진짜 아쉽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차에서 보면은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고 하는 정도인데 르노 그랑콜레오스에서는 와 진짜 다 잘 만들었는데 요거 살짝 아쉽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잘 만든 중형 SUV 하이브리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남은 거리 한 180km 정도 남았고요. 연비도 19.4km/L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속 100km로 계속 주행하다 보니까 연비가 더 오를 것 같은데 부산 도착하면은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리본카 라이브 스튜디오 보이시죠? 와씨, 고급 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이, 저기 보니까 노란색 차도 하나 있네. 아, 저거는 조만간 저희가 한번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주행 거리는 375.3km를 4시간 16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 88km/h입니다. 사실 주행한 환경들이 굉장히 원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를 벗어나고 이럴 때에도 차가 그렇게 막히는 편은 아니었고, 중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탔을 때도 7, 80으로 달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보통은 110km로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원활한 상태에서 주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균 연비는 얼마가 나왔을까? 아까 19.4였는데 연비가 20.1km/L가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 1.7톤이 넘게 나가고 휠 20인치 달려있는 중형 SUV라고 전장이 4,800이 다 돼가는 중형 SUV가 연비가 20.1km가 말이 돼? 고속도로 15.2km 나오는 애예요. 아무리 트립상 연비라지만 공인 연비랑 5km 차이 나는 차가 어딨어? 연비가 이렇게 높으면 거짓말 같잖아. 아, 연비가 질이네. 자, 그리고 여기 남은 연료량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644km라고 해요. 우리가 380km를 주행했는데 644km를 더 갈 수 있다는 건 총 주행 가는 거리가 1020km라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연료량도 한 70%에서 65% 사이 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 아닌가?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중형 SUV 하이브리드는 제가 시승했던 차 중에 처음이 아닌가. 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업무를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뭐 시내도 조금 돌아다닐 테고 하다 보면은 요 연비보다는 다소 살짝 줄어들 수는 있을 텐데, 저희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날에 평균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한 다음 풀투풀 측정까지 맞춰서 트립 연비, 실연비 총 몇 킬로 주행했는지 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부산에서 일정 모두 마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건데요. 아, 좋네. 저희 또 리본카 부산 지점 근처에 이렇게 음식점 맛집도 많고 뷰 맛집도 정말 많거든요. 일광해수욕장 놀러와서 차도 보고 또 이런 풍경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또 시내에서 주행하면서 이것저것 알게 된 사실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다시 올라갈 건데, 일단 연비가 얼마나 찍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부산 지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느라고 주행거리가 조금 늘기는 했어요. 보시면은 평균 속도가 72로 좀 내려갔죠. 주행거리는 409.5km로 한 30km 정도 시내 주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연비는
오, 0.2km밖에 안 줄어들었어. 연비 주행을 생각보다 한 건 아닌데 많이 안 줄었어요. 오, 시내 주행을 해도 연비가 잘 나오긴 하네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 572km라고 하고 절반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의 연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보면 차량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운전자 보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 자동차로 변경 보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로 변경 보조가 지금 꺼져 있죠. 이 자동차로 변경 보조가 시동을 끄고 좀 한참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자동차로 변경 보조 옵션이 다시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이 옵션을 다시 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도로 표지판 인식 속도 경보. 그러니까 이 차량의 앞에 있는 카메라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한 다음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근데 이것도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은 전멸 및 사운드로 다시 초기화가 돼 있더라고. 아무래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제한 속도를 지켜달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내가 초기에 설정을 한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훨씬 더 불편하지 않고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설정은 약간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라도 OT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 건데, 일단 내비게이션을 찍어야겠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찍었고요. 388km를 4시간 반에 걸쳐서 주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거 T맵이 기본으로 사용되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순정으로 T맵이나 카카오네비 같은 거 넣어주면은 오히려 수입차에서는 돈 안 들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T맵이 계기판에서도 나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켜기 버튼이 있죠. 내비게이션 켜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켜놓고 가기보다는 뭐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노래 같은 화면을 켜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계기판에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시내 주행을 한 30km 정도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요 앞에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언덕길이거든요. 이 언덕길에서도 굳이 시동을 걸지 않고 모터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경사가 생각보다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에너지 플로우를 보면 굳이 엔진을 켜지 않고 고가도로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이제 켜졌네. 제가 지금 배터리를 혹사시키긴 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전력이 거의 사용됐기 때문에 엔진이 켜진 것 같은데, 모터의 힘이 100kW 정도고 그 100kW의 힘을 온전히 동력에 쏟을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출력으로 쭉 밀고 나가주는 게 시내 도로에서 주행할 때 연비로 보나 뭐에서 보나 다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생제동 관련해서 기어 쪽에 보시면 NR, ND 뭐 이렇게 말고도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기어 시프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계기판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회생제동량을 낮음, 보통, 높음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자동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자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식한 다음에 차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생 제동량을 높이는 버전이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회생 제동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을 태운다거나 운전을 조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높은 버전은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회생 제동이 100kW급 모터나 60kW급 보조 모터 를 사용해서 회생제동을 걸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생제동이 확 몸에 체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나 낮음 정도로 놓고 운행을 하시면 편안하게 운전을 좀 잘하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극한의 연비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높음까지는 두지 않으셔도 연비 그래도 잘 나옵니다. 회생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 주행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시내 주행에서 가장 운전할 때 거슬리는 거라고 하면은 방지턱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과속 단속 그리고 방지턱 이런 것들이 곳곳에 즐비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곳들을 지나갈 때 승차감이 역시나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단단한 서스펜션을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세팅을 이렇게 단단하게 했는데도 조금 깔끔하게 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와,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보통 택시라든지 옆에 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옆에 차가 있다라고 하면 핸들의 진동이라든지 경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기도 했고, 내가 차선 변경을 하는데 왼쪽에 차가 있다, 마침 사각지대에 그 차가 있어서 내가 차를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 차량을 차가 인식하고 내 원래 있던 차선으로 다시 꺾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맞닥뜨렸었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차가 안전사양이라든지 주행보조라든지 승차감, 이 모든 것에서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출시하면서 르노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트레이드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르노 측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그랑콜레오스를 조금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르노의 각 지점 대리점에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길었어. 자, 저희가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연비가 나왔는지 트립상 연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여기 남은 주유량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연료량이 대략 한 20% 정도 남아있다고 나와요.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201km라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 그리고 요 왼쪽에 아래 보면 초록색 글씨로 돼서 에코코치라고 하고 플러스 37.5km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다 보면 연비 운전을 했을 때 내가 기존 그냥 일반 모드에 놓고 갈 때보다 몇 킬로미터를 더 주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저런 숫자 하나 있으면 확실히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좀 더 연비가 좋게 운전하려고 더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저희가 총 주행한 시간은 10시간 37분, 평균 속도 74km/h로 주행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거의 800km 가깝게 뛰었죠. 그리고 연비는 와 20km/L를 달성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얘가 지금 공차 중량 1.7톤이 넘어요. 1.7톤에다 성인 남성 2명에다가 짐 가득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얘는 휠이 또 20인치야 20인치 휠을 낀 중형 SUV가 하이브리드 하나 달았다는 이유로 연비가 20km/L가 나오는 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뭐 외계인 잡아다가 고문해서 막 갈아 넣어갖고 만든 기술이야? 아니 연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수많은 차량들을 탔었잖아요. 그 중에서 중형 SUV들의 서울, 부산 왕복 연비 컨텐츠를 했던 기록들을 보면은 중형 SUV 중에서 하이브리드 달고 이렇게 연비 나온 차가 없어. 20km/L가 나온 차는 얘가 중형 SUV 중에선 최초입니다. 최초. 설마 뭐 풀투풀 실연비 딱 테스트했는데 트립상 연비보다 막 5km 낮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 저희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서 풀투풀 주유 마저 하고 최종 거리랑 실연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놓고 자 아시다시피 3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으로 끝낼 겁니다. 자, 첫 번째 딸깍 했어요. 자, 한 번 더, 2번, 한 번 더. 자, 1000원 마감 하겠습니다. 1000원 마감. 자, 주유까지 다 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르노 그랑콜레오스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왕복으로 진행하는 연비 콘텐츠를 한번 끝마쳐 보려고 하는데요. 최종 실연비까지 한번 말씀드려봐야겠죠. 저희가 주유한 주유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43.165리터를 주유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휘발유 43.165리터. 실제로 저희가 트립상 연비는 20km/L가 나왔는데 과연 실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요,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는 789.5km를 주행했고, 이거를 43.165리터로 나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8.29km/L가 나왔습니다. 아이 잠깐만, 분명히 18.29km/L가 대단히 잘 나온 건 맞는데 트립상 연비랑 다르니까 뭔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온 건 맞습니다. 다른 중형 SUV들 타 브랜드의 자동차들은 보통 서울, 부산, 왕복으로 주행했을 때 실연비가 15km/L대가 나왔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3km가 더 잘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공인연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복합연비가 리터당 15km를 달성했었잖아요. 그것보다도 한 3.3km가 더 잘 나온 거니까 야, 르노 그랑콜레오스 진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800km 동안 정말 긴 시간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연비가 제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1.7톤의 굉장히 큰 중형 SUV가 실연비로 18km가 나온다는 건 야, 이건 누가 봐도 대단하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1.5L 터보 엔진과 100kW급 하이브리드 모터가 맞물리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운전자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했고,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 덕분에 오르막길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라든지 자주 시동을 꺼주는 덕분에 연비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차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행 중에서 서스펜션 좀 단단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나 시내 주행이나 범프 구간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넘을 때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충격이나 진동들을 최대한 덜 느끼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된 것들이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타고 주행을 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다 보니까 저라면 마지막 총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효빈아, 나 좀 큰 SUV가 사고 싶은데 뭐 하나 추천 좀 해줘봐. 이러면 저는 야, 요즘 르노 그랑콜레오스 진짜 잘 나왔더라, 야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라고 얘기해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거리 시승기를 한번 맞춰봤는데 르노 그랑콜레오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